깊은 밤 민강유통 사장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들이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 켜진 조명이 경채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손끝은 서류 위를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며 선재가 들어왔다. 경채는 고개를 번쩍 들어 그를 노려봤다. 아버지, 거취 문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아버지를 만나거나 퇴원시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세요. 선재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죽어서나 나올 법한 폐쇄적인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곳이라면 제가 잘 압니다. 경채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까지 방해만 되는군요, 설이. 하지만 이번엔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 시각 두식의 침실. 문이 벌컥 열리며 설이가 달려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는 한 누구도 강제로 당신을 실어가진 못할 겁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던 두식은 흐릿한 눈빛을 그녀에게 향했다. 순간 그 눈빛 속에서 스치는 미묘한 광채가 설이를 멈칫하게 했다. 이건 정말 치매의 눈빛일까? 아니면 아직 정신이 남아있는 건가? 그때 방문 틈새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경채였다. 그녀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주먹을 움켜쥔 채 속삭였다. 설에 너 따위가 뭘 지켜? 이 집안은 내 것이야. 아버지마저 내 뜻대로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섭의 집 침실. 자경이 화장대를 정리하며 거울을 보던 중 갑자기 돌아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이참에 아버님 유언장을 싹 뜯어 고치는 게 어때? 당신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평생 들러리로 살 거야? 지섭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뭐라고? 유언장을 위조하자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자경은 두 팔을 꼬며 비웃었다. 위험? 이미 우리는 벼랑 끝이야. 경채가 회장 자리에 앉으면 당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질 거야.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주도권을 잡아야지. 지섭의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분노로 달아올랐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직접 유언장을 고쳐버리겠어. 그게 내 마지막 길이라면. 한편 태경은 혼자 회사 지하주차장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선재의 비밀장부 금고안. 태경은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단서가 잡혔군. 선재, 내가 숨겨온 모든 더러운 거래를 내가 밝혀내겠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선재가 이미 이 움직임을 알아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문태경, 내가 진짜 날 어떻게 할 셈이지? 감히 내 뒤를 캐. 좋아,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라면 나도 똑같이 대응할 거다. 그날 저녁 은밀한 카페 한쪽 구석. 태경이 흰색 가운 차림의 한 간호사를 마주 앉았다. 간호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민두식 회장님의 진료 차트를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태경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상하다니 무슨 말씀이죠? 간호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치매 환자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가 차트에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정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태경의 눈빛이 차갑게 번쩍였다.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두식 회장을 치매 환자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내쉬었다. 네. 그리고 그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 같아요. 두식의 저택, 저녁 무렵. 긴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울렸다. 설이가 두식의 방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 순간 경채가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고 입술은 얇게 다물려 있었다. 설애씨, 여기가 당신 자리인 줄 알아요? 이 집은 제 아버지 집이고 제 아버지는 제가 지킵니다. 설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지금 가장 약한 순간이에요. 당신 같은 딸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몰아넣으려는 순간 저는 끝까지 막을 거예요. 경채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뭔데 우리 집안 문제에 끼어들어. 감히 우리 아버지를 지켜. 내 자식이나 지켜. 설이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내 자식은 이미 당신 아버지 때문에 잃었어. 그래서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둘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했다. 한편 민강유통 지하 금고실 근처. 태경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금고에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내들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여기 안에 선재의 비밀 장부가 있다. 그 안에는 분명 두식 회장을 치매 환자로 만든 증거도 들어있을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고 있던 게 그거냐, 문태경? 선재였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낀 채 태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경은 몸을 돌려 날카롭게 물었다. 너 이 모든 짓을 꾸민 거지?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든 것도, 경채와 손잡은 것도. 선재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누가 뭘 요청해? 내가 진짜 날 어떻게 하려고? 문태경, 내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태경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낼 거야. 설령 내 목숨이 걸린다 해도. 둘의 시선이 부딪히며 공기 자체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 시각 두식의 침실. 고요한 방 안에서 갑자기 두식이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다. 으으. 간호사가 달려와 두식의 이마에 손을 댔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빨리 의사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두식의 손이 간호사의 팔을 잡았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순간적인 힘이 느껴졌다. 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들은 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버텨주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다시 지섭과 자경의 집. 자경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지섭씨, 기회는 지금뿐이야. 아버님 유언장을 싹 뜯어고쳐. 그럼 경채도 선재도 아무도 당신을 무시 못해. 지섭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위조라니 들키면 감옥이야. 자경은 차갑게 웃었다. 지금 감옥이 문제야? 우리 앞에 놓인 건 더 깊은 지옥이야. 선택해. 살아남을 건지 아니면 함께 무너질 건지. 지섭은 이내 눈을 감고 서류에 펜을 가져갔다. 깊은 밤 지섭과 자경의 집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조명 하나가 서류를 비추고 있었다. 지섭은 땀에 젖은 손으로 펜을 들고 유언장을 펼쳤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들키면 끝장이야. 난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자경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끝장이야? 이미 우리 앞길은 벼랑 끝이야. 경채가 회장 자리에 오르면 당신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지섭은 눈을 질끈 감더니 펜으로 유언장의 한 줄을 지워내고 새로운 문장을 써넣었다. 본인의 전 재산을 민지섭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은 마치 불길한 주문처럼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 시각 두식의 침실. 서리는 의자에 앉아 두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눈꺼풀이 떨리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서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치매 환자의 얼굴이 아니야.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야. 회장님, 혹시 지금까지 일부러 연기하고 계셨던 건가요? 두식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이불을 움켜쥐었다. 서리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한편 은밀한 카페 구석자리. 태경과 간호사가 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확고했다. 제가 민두식 회장님의 진료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있었어요. 태경이 눈썹을 찌푸렸다. 이상하다니 무슨 뜻입니까? 간호사는 가방에서 복사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치매 환자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뇌파 반응이 기록돼 있었어요. 정상인보다 더 날카로운 집중력이 포착된 흔적도 있었고요. 태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은 회장님이 실제로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게다가 차트 곳곳에 수정 흔적이 보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겁니다. 태경은 숨을 고르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선재, 내 짓이군.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둔갑시켜서 권력을 빼앗으려는. 다시 민강유통 본사 옥상. 바람이 몰아치는 한밤, 태경은 혼잣말처럼 외쳤다. 민두식 회장은 치매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누군가의 거대한 연극, 그리고 그 배우는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선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태경, 내가 진실을 쫓으면 쫓을수록 내 목숨이 먼저 꺾일 거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회장실 앞. 경채가 날 선 얼굴로 걸음을 재촉했다. 문 앞에 서 있던 설이가 팔을 벌려 가로막았다. 설애씨 비켜요. 지금 아버지를 뵈어야 하니까. 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같은 딸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둬버리려 한다는 걸 회장님도 알고 계세요. 난 그걸 막을 겁니다. 경채의 눈빛이 번뜩였다. 끝까지 방해가 되네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 일에 끼어들어. 자격 없는 당신 따위가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설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난 이미 자식을 잃었어. 그래서 이젠 나처럼 억울하게 무너지는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려고요. 회장님이 비록 날 싫어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잠시 침묵. 그러나 곧 경채가 날카롭게 내뱉었다. 좋아. 그렇다면 이건 전쟁이야. 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두고 봐요. 그 시각 지섭의 집. 책상 위에는 위조된 유언장이 놓여 있었다.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문장은 마치 검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경은 팔짱을 낀 채 그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기회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 저 서류만 잘 흘리면 경채는 끝장이야. 지섭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다. 들키면 우린 감옥이야. 하지만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 순간 집 전화벨이 울렸다. 지섭이 전화를 받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섭씨, 당신이 한 짓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섭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누구야? 누구냐고. 전화는 곧 끊겼다. 자경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경채 아니면 선재. 누가 먼저 움직인 거지? 민두식의 침실. 조용하던 방 안에서 갑자기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 들린다. 설이가 깜짝 놀라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식은 흐릿한 눈을 뜨고 설이를 바라봤다. 다 들린다. 나를 요양원에 가둔다고 모두의 목소리 다 들었어. 설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강유통 이사회실. 경채와 선재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경채가 당당히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회사 경영을 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 손으로 회장직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로 태경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잠깐. 이 서류가 세상에 공개되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선재, 넌 이제 끝이야. 선재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태경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조작한 비밀장부. 그리고 두식 회장의 차트 조작 기록. 이제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민강유통 이사회실. 태경이 책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는 방 안의 모든 시선을 붙잡았다. 경채는 눈빛을 날카롭게 세우며 말했다. 그 봉투 대체 뭐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여기까지 끼어들어? 태경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이 안에는 선재의 비밀장부와 조작된 차트 기록이 들어있어요. 회장님은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만든 연극이었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술렁였다. 임원들이 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선재가 입꼬리를 비틀며 나섰다. 문태경, 내가 뭘 증명하겠다는 거지? 아무도 그 서류가 진짜라고 믿지 않을 거야. 태경은 굳건하게 봉투를 열었다.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곳곳에 수정 흔적, 삭제 기록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같은 시각 지섭의 집. 책상 위에 놓인 위조된 유언장을 바라보던 지섭은 얼굴이 창백했다. 자경이 다가와 그 서류를 들고 속삭였다. 이제 이걸 흘리면 돼. 언론에 아니면 이사회에. 그럼 경채는 아무 말도 못해. 지섭은 손을 움켜쥐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자경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지섭씨,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피를 묻히는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쾅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바로 경채였다.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아 들며 노려봤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어. 지섭, 자경. 너희 둘이 아버지 유언장을 손 뗄 줄 알았다. 지섭은 숨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자경은 이를 악물고 외쳤다. 내가 그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뭘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 더러운 건 너도 똑같아. 그 무렵 두식의 침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두식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 다가갔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식은 손을 들어 그를 막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내가 직접 말해야 할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속에는 제왕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서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두식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대답했다. 내 유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상속자는 따로 있다. 순간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짜 상속자? 그게 누구지? 경채도 지섭도 아닌 또 다른 사람? 다시 이사회실. 경채와 선재, 태경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두식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두식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테이블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너희 모두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았지.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하러 왔다.